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등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등식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2 플러스 3은 5 이렇게 우리가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등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등식입니다. 이 등은 같을 등자예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다라는 걸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면 이걸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 곱하기 6은 24다. 이것도 역시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들만 있어야 등식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문자를 사용하고 등호를 등장시킨다면, 즉 3x-1은 5다. 이렇게 표현해도 등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식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등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 왼쪽 부분을 왼쪽에 있다 그래서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좌는 왼쪽 좌고요. 우는 오른쪽 우죠. 변은 뭐냐 하면 이게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가장자리. 그죠? 그래서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식을 우리가 좌변, 등호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식을 우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양변, 양쪽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아마 이 영상의 앞선 영상들에서 좌변, 우변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근데 대충 이해는 하셨겠죠. 좌변과 우변이 뭔지. 그래서 앞으로는 등호 왼쪽은 좌변, 등호 오른쪽은 우변, 이 둘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양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1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이건 등식이 아닙니다. 그쵸? 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6x 빼기 3 이랬다. 여기도 하나의 식이긴 하지만 뭡니까? 등호가 없죠. 이건 등식이 아닙니다. 이렇듯 등식과 등식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등식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죠? 이건 계속 하던 겁니다. 이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16cm일 때 이것을 등식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죠. 한 변의 길이가 xcm이고 정사각형의 변은 4개가 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4x가 되는데 그것이 16과 같다.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등식은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등식의 성질을 배우는데 사실 앞선 영상에서 선생님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지 않고도 상식만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뭔지 하나씩 살펴보면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으면 얘네 둘이 똑같다면 그죠? 이 A는 B의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더해줘도 여전히 양쪽의 값이 똑같다라는 게 첫 번째 등식의 성질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A하고 B가 똑같은데 똑같이 1씩 더해준다면 여전히 똑같겠죠. 그쵸? 똑같이 0씩 더해줘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면 양쪽에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더해줘도 등식이 계속 성립한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A가 B와 똑같다면 A에서 C를 뺀 것과 B에서 C를 뺀 건 똑같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 1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뺐다라는 것은 결국 덧셈으로 고쳐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A와 B가 똑같다면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빼줘도 좌변과 우변은 여전히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세 번째, 역시 A와 B가 똑같다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이다.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곱해도 여전히 좌변과 우변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방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A와 B가 똑같다면 원래는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은 수 C로 나누어도 좌변과 우변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건데, 이 나눗셈을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은 C분의 A가 C분의 B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눗셈을 배울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단 나누는 수 C가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0으로 나누는 경우만 아니라면 똑같은 수 C, 어떤 수 C로 나누더라도 좌변과 우변은 여전히 같다. 이게 바로 등식의 네 번째 성질입니다. 그죠? 선생님 말이 맞죠? 이 등식의 성질, 그래서 거창하게 배우지만 결국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은 뭐냐면요.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등식의 예를 설명을 하면서 3x 빼기 1은 5다. 이런 식이 있으면 등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얘는 등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x라는 값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직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수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x값이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거 얼마일 때 성립합니까? x가 2이면 그죠? 등식이 성립해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등식이 참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x가 2가 아니면, 요거 이제 x는 2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x가 2가 아니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등식이 간단하게 그냥 성립 안함 이렇게 쓸까요? 이건 뭐냐 하면 등식이 거짓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방정식은 등식에 미지수 x, 즉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됐죠? 자, 이때 요 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문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요 문자 x, 요거를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를 우리가 미지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3x 빼기 1은 5다라는 방정식에서 이 등식이 참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은 2잖아요. 이렇게 등식이 참이 되게끔 만드는 x의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다 적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때 해는요, 뭐 답 혹은 해결 혹은 풀이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은 이제 한자로 보면 뿌리 근자니까 뿌리, 근본, 근원 이런 뜻인데, 수학의 방정식에서는 해 또는 근은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만드는 미지수 x의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을 모두 찾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그걸 요구한다면,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즉 등식이 참이되게 만드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방정식이라는 걸 가만 봤더니 일단 등식이어야만 하고요, 그 등식 안에 문자, 즉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네요.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이 있어요. 2x 플러스 3x는 equal 5x입니다. 보시면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미지수로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다, 그러한 등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항상 똑같아져요. 그죠? x에다 0을 대입해도 똑같죠. x에다 1을 대입해도 똑같고요. x에다가 뭐 2.5를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 정리하면 2 플러스 3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좌변도 5x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등식이면서 미지수 x를 포함하는데, x값에 뭘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항등식에서 항자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정식이라는 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인데, 항등식은 어떤 x값을 대입해도요,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참인 거죠. 그죠? 따라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가 뭔 값이 들어가더라도 거짓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항상 참이 되는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방정식의 해가 뭘 의미하는지,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제가 맨 영상 맨 뒤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꼭 기억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도 예외는 아니었네요.